사라진 회장의 주방, 봉인된 부의 문, 서울 강남 고요한 고급 아파트 단지. 그 중에서도 65층 펜트하우스를 소유한 윤 회장은 자타공인 재력가였다. 금융계에서 신화를 이룬 인물, 순자산 100억 원 이상. 그러나 어느 날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의 마지막 행적은 단 하나. 주방. 경찰은 그날 밤 경호원의 신고를 받고 윤 회장의 집을 수색했다. 집안에는 싸움의 흔적도 침입의 흔적도 없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모든 조명이 꺼져 있었고 오직 주방만 밝게 켜져 있었던 것. 그리고 냉장고 옆 벽면엔 기묘한 문양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검은 잉크로 그린 듯한 동그란 문양 안에는 마치 눈처럼 생긴 점이 찍혀 있었다. 전문가들은 낙서라고 판단했지만 그 문양을 본 지아는 소름이 끼쳤다. 이건 단순한 낙서가 아니에요. 이건 봉인문이에요. 불을 막는 아주 오래된 풍수의 금기죠. 지아는 오래된 고문서를 펼쳤다. 고려말기 기록 중 하나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다. 가장 깨끗해야 할 곳, 가장 차가워야 할 곳에 부의 문이 열린다. 그러나 그 자리에 금기의 기운이 닿으면 모든 것이 봉인되리라. 지아는 윤 회장의 주방을 다시 확인했다. 그는 철제 수납장 아래 먼지 낀 한 상자를 발견했다. 열자. 거기엔 작은 거울 하나와 금색으로 빛나는 종이 부적이 있었다. 거울의 가장자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것 없인 부의 흐름이 닫힌다. 그리고 부적엔 단 하나의 단어만 새겨져 있었다. 설치 금지, 설치하지 마시오. 그 순간 주방의 조명이 깜빡였고 지아는 분명히 보았다. 거울 속 누군가가 그의 뒤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자 아무도 없었다. 그날 밤 지아는 결심한다. 윤 회장이 사라진 진실은 이 주방 안에 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된다. 100억 이상 자산가의 주방엔 반드시 없는 물건이 있다는 것. 그 물건은 모든 부의 흐름을 막고 사람까지 집어삼키는 존재. 지아는 윤 회장의 실종 이후 그 주방에 숨겨진 금기의 문양과 부적의 의미를 더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밤마다 고요한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그는 오래된 서적과 전통 풍수 기록들을 뒤적였다. 그 고문서들은 한 가지를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었다. 주방은 집안 기운의 중심이며 재물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여기 반드시 있어야 할 물건이 있으니 만약 그것이 배제된다면 부의 문이 봉인되어 운명이 뒤틀릴 것이다. 지아는 윤 회장의 집에 다시 발을 들였다. 이미 지나간 시간의 흔적이 주방 곳곳에 남아 있었다. 벽면에 새겨진 기이한 문양, 먼지가 쌓인 철제 수납장,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작은 거울과 부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었다. 거울 가장자리에 새겨진 설치금지라는 글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고였다. 이 부적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부의 흐름을 막는 저주 같은 존재의 상징일지도 모른다. 지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읽은 고문서를 다시 한번 곱씹었다. 문서에는 한 노인이 직접 체험한 전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노인은 말하길 한때 엄청난 부를 누리던 가문이 있었으나 주방 한켠에 반드시 배치되어야 할 특별한 물건을 두지 않음으로써 그 집안에 흐르는 기운이 급격히 왜곡되었다고 했다. 결국 그 가문은 끝없이 쇠락하였고 후손들은 저주의 굴레에 빠져 스스로의 운명을 자초했다고 전해진다. 지아는 이 사실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다. 윤 회장의 주방에 존재했던 금기된 부적과 그 문양은 단순히 재물운의 저의 요소가 아니라 어쩌면 집안 전체에 퍼진 암울한 기운의 시작점이었을 것이다. 그는 지역의 오래된 풍수대가 한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할아버지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돈 많은 자들도 그 부의 물결에 노출되면 오히려 멸망하리라. 주방에 꼭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돈복수라 하여 재물운을 올려줄 신비한 물건이다. 그러나 윤 회장처럼 부를 쌓은 이들이 그 물건을 두지 않으면 그의 운명이 꼬여 어둠에 삼켜지는 것이다. 지아는 그 말에 심장이 뛰었다. 그동안 윤 회장은 자신이 번창하는 것만큼이나 주방에 금기된 결핍으로 인해 어둠의 힘에 잠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재물의 기운을 흐트러뜨리는 그 없어야 할 물건, 즉 돈복수를 두지 않은 채 부의 문이 봉인되어 윤 회장의 모든 행운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집안 곳곳을 다시 살피며
주방 한복판에 위치한 그 금속재 수납장을 열어보았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켜온 듯한 낡은 유리병 한 개였다. 유리병 안에는 이상하게 부드럽게 빛나는 작은 수정 조각이 들어 있었는데 그 수정 조각은 분명히 돈복수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유리병은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한 줄기의 붉은 잉크로 설치 금지가 새겨져 있었다. 지아는 손을 뻗어 수정 조각을 만져보려 했으나 갑자기 차가운 기운이 손끝을 스치며 경고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집안 전체에 미묘한 진동이 일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일순간 흐릿해졌다. 그 경고 속에서 지아는 윤 회장의 실종과 이 집에 감돌던 저주의 의미를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결심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금기의 돈복수를 올바르게 설치하여 주방에 흐르는 부정적 기운을 정화하는 것. 그러나 이 작업에는 반드시 큰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지아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보의 문을 열기 위한 마지막 주문이 그의 속삭임으로 시작되려는 순간 그는 스스로 묻는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가는 무엇일까? 지아는 유리병 속 수정 조각을 꺼내기 위해 봉인을 풀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부터 주방의 공기는 달라졌다. 이상하게 무거운 기운이 내려앉았고 조명이 서서히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붉은 봉인 종이를 벗겼고 유리병의 마개를 돌렸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듯 수정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진동은 순식간에 집 안전체로 퍼져나갔다. 거울 속 그림자는 더욱 또렷해졌고 누군가가 속삭였다. 불을 원하나? 그럼 대가를 지불하라. 지아는 무릎을 꿇고 고문서에서 읽은 대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태초의 빛, 금기의 어둠을 넘어서 이 수정이 재물의 문을 열게 하소서. 주방벽에 새겨졌던 봉인 문양이 붉게 빛났고 그 문양은 서서히 회전하듯 돌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벽 한쪽이 열렸다. 그곳엔 아무도 몰랐던 숨겨진 방이 존재했다. 방 안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중심에는 황금색 주방 도구 세트가 놓여 있었다. 그 옆 벽엔 100억 이상의 자산가들이 절대 두지 않는 물건이라 적혀있는 팻말 하나, 그 아래엔 작은 유리병속 또 하나의 수정이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수정은 검은 기운을 뿜고 있었고 그 옆엔 윤 회장의 명함과 짧은 문장이 적힌 메모가 있었다. 나는 설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이 닫혔다. 지아는 그제야 깨달았다. 윤 회장은 그 황금 도구와 검은 수정이 주는 유혹을 거절했던 것이다. 대신 그는 진짜 돈복수를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지아는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했다. 황금 주방 세트를 집에 들여와 즉각적인 불을 얻되 다시금 저주의 순환을 불러올 것인가? 아니면 진짜 수정 조각 하나만을 선택해 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여는 선택을 할 것인가? 지아는 조용히 유리병 속 수정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주방의 동남쪽에 배치했다. 그 순간 거울 속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가벼워졌다. 며칠 후 윤 회장의 이름으로 등록된 계좌에서 지안의 명의로 정체불명의 기부금 1억 원이 입금되었다. 경찰도 가족도 그 이유를 몰랐다. 단 하나 확실한 건 지안은 그 집에서 무언가를 해냈다는 것. 그리고 그가 떠나는 마지막 순간 주방벽에 새겨진 문양이 다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치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이.